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록 영상이고, 우리 이론 강의 안에 제가 이제 부록으로 올려드릴 거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오픈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조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많이 빼가고 따라하니까 제가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체크 항목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고, 대신에 이제 전문가들마다 점수 배점 차이가 달라요. 이게 마이너스 배점 차이가.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혼자서 이제 스스로 체크하는 것들이에요. 체크리스트고, 이거는 이제 제 원래 교재 있죠. 도서 출판 배움에서 경찰 면접 교재가 있었잖아요. 7판까지 나왔나?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출판했던 책인데, 이번에 해지했잖아요. 전속 계약 해지하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영문으로 아마존에 이제 출판 계획도 잡고 있어서 일단 그쪽 출판사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하고, 근데 요거는 여러분도 하여튼 혼자서 해보시면 좋아요. 혼자서 하는데, 혼자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비전문적인 스터디원들끼리 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스터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스터디를 수험생들끼리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비전문적인 뭐 스피치나 아니면 필기 그런 대형 학원에 이제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데서 이제 스터디, 저도 예전에 그 필기 과목 대학 면접 캠프 총괄할 때 이제 스터디를 짜주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스터디를 짜잖아요. 짜면은 수험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하려고 해요. 피드백, 내용 피드백. 그러니까 비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면접 구성 원리를 몰라요. 모르는데 면접을 한번 보고 온 채불자들이 마치 막 자기가 이쪽 분야 전문가인 것처럼 막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내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감내라 배내라 식으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뭐 내용이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는데, 내용이 너무 고리타분한데요, 내용이 너무 뻔한데요, 이러고 뭐 내용이 뭐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원장님 면접관들도 집체 교육 안 받고 투입된다는데 좀 다르잖아요. 그럼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면접관들은 이게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랑 그걸 절차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면접관들도 한 2주 정도 이쪽 집체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게 맞죠. 그게 정확하긴 한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절차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 때 비전문가들이라도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이렇게 체크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런 걸 아예 없잖아. 그런 것도 제공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가서 시험을 쳐본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 하고 갔냐면, 여러분들이 형법, 경찰 순경 공채 시험에, 필기 시험에 형사법을 쳤어. 그럼 나는 형사법이라는 시험을 한번 치고 왔으니 내가 형사법 강의를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나는 형사법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본 사람이니까, 떨어졌지만 쳐본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뭔가 신빙성이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경찰 면접관에 투입돼 본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면접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 면접, 그러니까 필기 시험 칠 때 거기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종의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돼 봤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체크리스트랑 절차 규정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주고, 그냥 현직에 있다가 가서 그냥 이거 체크해 주세요 하면 그거 체크하고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출제위원 개념이 아니라, 출제위원이 되려면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 난 못 봤어 이때까지 한 명도. 아까 얘기했지, 전에 얘기했듯이 소방직에 한 분 봤어요. 소방직에 그 언론 미디어학과 교수님, 현직 교수님인데 한 번씩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분은 전문가 맞아요. 근데 그 외에는 난 본 적 없어요. 이쪽 분야에서는. 특목 대입 분야는 있지 당연히. 거긴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전문가들이 다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제가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된 거는 그냥 내가
여러분들 필기 과목에 그 시험장 안에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봐봐. 나는 형사법을 이제 수험생인데 가서 한번 시험 쳐봤어. 시험 쳐봤다는 거 체불자인데, 나 그래서 형사법 관련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나 시험 감독관으로 투입됐으니까 내가 뭔가 이 시험의 형사법에 대해서 잘 알아 하고 강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제가 필기 과목, 대형 필기 과목의 이제 면접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저도 거기서 총괄해 본 사람으로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이 두 부류는 아예 지금 전문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한다면 결국 이런 비전문가들끼리 서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냥 산으로 가, 산으로. 준비가.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제대로 된 강의를 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혼자 이제 이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제 그 코칭하는 방법은 한 7개의 질문을, 7개에서 8개 질문을 녹음을 하세요. 질문만 녹음하는데,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각 질문마다 한 3, 4분 내외로 간격을 두는 거지. 그래서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한 3분, 4분 있다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한 7개, 8개를 녹음을 하라고. 이걸 한 세트로 구성하면 돼요, 세트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우리 유료 그 온라인 이론 강의 안에 보면 이제 에어클래스타에 이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올려놓은 거. 거기 이론 강의 안에 보면 입실 퇴실 있거든요. 입실 퇴실부터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단은 입실 퇴실,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면접 자세, 그 다음에 퇴실하는 것까지 연습을 먼저 해놔야 돼. 그러니까 형태를 갖춰놔야지만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면접이라는 게 되게 낯선 환경인데, 낯선 환경에 대한 행동을 연습을 안 해놓으면 내용이 안 나와.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면 사실은 이런 모의 훈련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잖아. 그리고 뭐 비전문가들, 수험생들끼리 서로 막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는 그냥 뭐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서 이제 자기 방을 면접장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벽에다가 풍선을 한 4개 붙여놔. 사람 얼굴 그리면 더 좋고, 아니 풍선 붙이기 힘들면 종이에다 사람 얼굴 그려서 4개를 붙여놔. 예.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발표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개인 면접 이어질 거를 이런 식으로 세트를 구성한 다음에 재생을 누르면 돼요. 휴대폰은. 맞잖아. 휴대폰 재생 누르면 나올 거 아니야, 소리가. 그럼 이제 그 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반드시 전신 거울을 정면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전신 거울을 보면서 직접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을 보면 되게 부담스럽거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압도당하냐면 낯선 사람이 4명이서 나를 일제히 쳐다볼 때 거기서 이제 압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발표 면접 형태로 다 바뀌어서 면접관이 4명이 투입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2명 투입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3명, 4명, 5명일 때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다 이거 프로세스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경찰청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 절차 규정이 너무 중요한 건데 경찰청에서 그냥 자기들의 입맛대로 임의대로 다 진행하는 형태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첫 시험이니까. 근데 일단 4개 붙여놔. 시선 처리 연습해야 되니까. 2개면 더 좋고, 맞죠? 2개면 편하잖아요. 근데 4개 붙였을 때가 제일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시선 처리 방식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면서 그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5, 6세트를 하세요. 5, 6세트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면접 자세가 편해지고, 이제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해요. 요즘은 촬영하기 너무 쉽잖아요. 휴대폰 한 2개로 각도, 여러 각도 해가지고 촬영을 하라고.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가 점검표에 있는 요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요. 마이너스 몇 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각 항목마다 이제 왜 이런 감점을 받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는 거고. 자, 입실에서 인사 없이 의자에 앉았다. 마이너스 3점. 요거는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면접관이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 앉으세요 하면은 바로 앉아도 돼요. 그때는 감점 안 당해요, 당연히.
알겠죠? 그 진행 요원이나 면접관이 인사 없이 앉아도 됩니다.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하면 앉으면 돼. 근데 그걸 의심하고는 진짜 인사 없이 앉아야 돼 하고는 면접관이 인사 없이 그냥 바로 앉으라고 했는데 급하다고 그 굳이 인사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감점은 아니지만 면접관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죠. 면접관이 인사 없이 앉아라 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 요원이나 면접관의 지시에 따르는 게 맞고, 근데 그런 지시가 없는데 인사도 없이 의자에 앉았다? 이거는 감점이에요,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느긋하게 걷거나 건들거리나 빨리 걸었다. 느긋하게 걷거나 건들거리는 거는 면접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품성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면접관한테 선입견을 작동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빨리 걸어요. 빨리 걸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가중압박 상황에서 좀 멘탈이 약하구나 이렇게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이죠.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불안해요. 네, 시선 처리 불안하면 이게 계속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제 답변을 억지로 외워가가지고는 억지로 외우면 내가 기억하려는 장소마다 부분마다 이제 눈을 사선으로 시선 처리가 올라가거든. 그럼 외운 답변이 돼요. 그 뒤에 보면 외운 답변 감점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된다? 시선 처리는 결국 외운 답변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시선 처리가 불안하면 이 사람은 불안 증상이 있다. 이런 가중압박 상황에서 멘탈이 약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걸었다. 이거랑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량이에요. 연습량. 입실, 퇴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자기 거울 보면서 계속 담담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시선 처리가 가닥이 잡혀요. 요거 중요해요. 의외로 마이너스 5점이나 되죠. 그러니까 이 점수 마이너스 점수 배점은 제가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점수 배점한 거예요. 이게 약간씩 차이가 나요. 전문가들마다. 표정이 좋지 않고 말문이 막힌 상태로 있다. 이게 수험생들이 의외로 자주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어떤 수험생들 보면 템포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답변할 때 템포가. 그래서 한참 있다가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외운 거 떠올린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되게 깝깝하게 느껴져요. 이게 예전에 집단 면접할 때보다 이게 개인 면접할 때 발표 면접이 들어가서 개인을 오랫동안 보는 면접에서 이렇게 진행 상태가 말문이 막힌 상태로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럼 면접관은 이 사람은 준비가 덜 돼 있다, 또는 임기응변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감점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표정이 좋지 않고,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 있죠. 제일 안 좋은 유형이에요. 제가 코칭하다 보면 제가 그거 되게 뭐라 하거든요. 모의 테스트 할 때 자기 기분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예. 목소리 톤이나 음정이나 막 이런 음정이 떨리거나 이게 자기가 불쾌하다는 느낌이 딱 대본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 상관없는데, 면접장에서는 면접관에 대해서 이제 불쾌하다라고 공격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근거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표정이 좋지 않고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욱하는 표정, 기분 나쁜 표정이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코칭 때 그 다면 평가 과제 내드릴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거든요. 지인들 평가에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조심해요. 이게 마이너스 5점이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욱하는 표정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10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요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작고 힘있거나 말이 빠르다 느리다, 이거는 3점인데 요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3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목소리 톤이 작고 힘이 없고 계속 빠르거나 계속 느리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목소리 톤이 빠르잖아. 빠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 원래 생체 템포가 빠른 거겠어. 근데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힘있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이거는 제가 스피치 파트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맞죠? 우리 수험생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어서 스피치 학원 가서 스피치 훈련을 좀 할 것 같아요. 스피치 학원 가도 스피치 훈련 제대로 안 한댔죠. 제가 그 이론 강의에서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스피치 학원 가서 체불 한 수험생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시즌마다. 근데 제대로 된 스피치 훈련 하는 데를 못 봤어요. 제가 못 봤고,
그게 제대로 된 스피치 훈련을 하려면 그 언론고시 준비생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언론고시. 그러니까 기자나 아나운서 양성하는 데가 있거든요. 학원들 중에, 스피치 학원 중에. 거기 가서는 되지. 근데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변화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이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니에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합격생 스토리라고 지금 경찰, 경감부, 대통령 경호처 뭐 다양한 직렬의 합격생들 합격 사례를 책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수필집 형식으로. 거기 제1화에 등장하는 우리 합격생 중에 한 명이 진짜 야쿠자처럼 생겼어요. 야쿠자. 15년도 합격생이었는데 야쿠자처럼 생기고 제가 그때 윌땡에서 총괄할 때였거든요. 야쿠자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입이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앞니가. 그러니까 침이 튀어. 침이 튀고 혀가 또 짧아. 이게 컴플렉스야. 컴플렉스니까 말까지 좀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철학적 사유나,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신있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외형적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못 끌어낸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합격생 스토리에 그걸 끌어낸 방식이나 그 내용을 올려놨는데 지금 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전자택으로 하나 이렇게 발간하려고. 어쨌든 합격했어요. 그 친구 바로 합격했는데 원래 체불 경험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침이 튀었고 말을 약간씩 더듬었죠. 그래도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합격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고 안에 내용이 좋다면은 그렇게 크게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전환돼서 놀라셨죠? 그래서 자가진단표는 나머지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주요 사항은 그 영상 강의를 마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클래스사에 에어클래스라는 제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 제 거면 너무 좋겠는데 제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영상 강의 플랫폼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DSA 그 경찰 면접 강의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어쨌든 빨리 촬영할게요. 그 DSA 경찰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여기 지금 영상 강의 그 고정 댓글에 본문하고 고정 댓글에다가 요거 영상 강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거를 가서 구매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제가 이제 그 고시 학원가에서 윌땡이랑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전부 총괄할 때 저는 항상 1대1 코칭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그 학원가에서 고시 학원가에서 그 면접 캠프를 총괄할 때는 제 원칙은 1대1 코칭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전국 최초로 밀착 코칭반이라는 개념도 만들었었거든요. 12명 진행했던. 그 다음에 이제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도 제가 시간을 계속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해보니까 이게 1대1 코칭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인원을 일단은 모아놓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지금 제 개인 연구실을 회사로 만들고 컨설팅사로 만들고 지금 1대1 코칭 위주로만 했는데 이제 1대1 코칭으로 하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해보니까. 제가 지금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막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연구실이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 북부 이런 데서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오니까 교통비가 더 들어가. 코칭 비용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1대1 코칭 위주로 다 바꿔버렸어요. 온라인 코칭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게끔. 그리고 마지막 1회만 모의 테스트는 오프라인 코칭이 가능하게끔으로 바꿨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경찰 면접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상당수가 그냥 영상 강의만 보고 자기가 이제 혼자서 준비할 수 있게 좀 안 되냐 이랬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에어클래스사의 기존의 경찰 면접 강의는 코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코칭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코칭 과제 제출용으로 이제 영상 강의를 편성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경찰 면접이 발표 면접이 도입이 되면서 국가직처럼 이제 바뀌어 갈 거예요.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 바뀌어 갈 거라서 국가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 그 면접처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 윌땡에서 총괄할 때 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원칙은 이제 이 선생들 중에 보면 이제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려고 한다. 근데 사실상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니즈에 맞게끔 그런 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의는 안 하거든요. 동의는 안 해요. 근데 이게 필기 과목은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왜냐하면 이게 암기형 테스트 시험이니까. 근데 면접, 심층 면접이란 건 결국 인생관을 도출하고 본인의 공직 가치관을 도출해야 되는 거라서 수험생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제공할 수가 없어요. 수험생들은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압력을 가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코칭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교육 서비스 제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사실은. 네. 학생들 니즈에 맞는 것도 제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계속 그 10년째.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 수험생들이 이제 이 1대1 코칭으로 했을 때 너무 좋지만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경제적으로 아예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원장님 그 면접 이론 강의라도 좀 볼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링크를 좀 걸어주세요. 이럴 때 제가 하지 말했거든요. 이거 코칭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발표 면접이 도입이 돼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코칭을 1대1 코칭을 안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약간씩 변형을 했어요. 지금 변형을 했거든요. 혼자서 독학이 가능하게끔 어느 정도 변형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못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지금 1차 상반기는 일단 제가 원래 오픈 안 하거든요. 오픈해서 그 면접 이론 강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어클래스에 가서 구매를 하세요. 구매하셔가지고 독학으로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비전문적인 면접 학원도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런데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서 제 영상 강의랑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일단 독학을 먼저 해보세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전환을 못 시켰어요. 혼자서 독학이 가능한 구조로는. 예, 그래서 완전히 전환을 못 시켰는데 그래도 한 80%는 진행을 해서 여기 영상 강의 안에 있는 단계별로 자료도 거기 안에 다 있어요. 별도로 지금 출판 계약도 전속 출판 계약했던 것도 해지했거든요. 제가 지금 아마존에 이제 영어 버전으로 출판해야 돼서 그래서 그걸 해지를 했어요. 해지해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고 독학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00% 독학은 좀 힘들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환이 안 돼서. 그래서 코칭을 1회 정도, 1회에서 2회 정도 그냥 모의 테스트 식으로 여기 영상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예제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체크받고 싶은 거 위주로 답변 적어서 한 1회나 아니면 뭐 여유가 되는 분들이 2회 정도라도 1회 정도라도 코칭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추천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고 그냥 독학으로도 해도 돼요. 80%는 전환해놨으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원래는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막 마구잡이로 연락이 와서 저 1회만 코칭을 모의 테스트로 한번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다들 멘붕이 와. 그 비전문적인 곳에서 가르친 거랑 제가 가르친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 과학적인 구성 원리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코칭 받다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안 했어요. 2, 3년 전부터 그런 거는 절대 안 받았고, 시간도 안 됐었고. 근데 이제 제 영상 강의 보고 독학으로 하신 분들은 전부 영상 강의 끝까지 다 보고, 그 단계별로 전부 다 혼자서 진행해보고, 한 1회 정도라도 거기 나온 질문들 예시를 가지고 답변 한번 만들어 보면 제가 한번
코칭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금액 할인은 지금 1에서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1대1 코칭 받는 분들만큼 금액 할인을 못 해드려요. 그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1에서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다 코칭을 막 뭐 7, 8회, 10회 이상 받고 이런 분들이라서 제가 코칭 금액도 50% 거의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이론 강의도 50% 할인권 드리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코칭을 3회 이상 5회 이상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3회만 하고 끝나는 분도 없어요. 대부분 다 뭐 7회, 8회, 3단계, 4단계 이상까지 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그렇게 할인을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할인은 없어요. 할인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1회 정도는 제가 코칭을 봐드릴 테니까 요걸 독학으로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절대 하지 마세요. 오프라인은 금액만 비싸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1회 정도 받고 아마 멘붕이 올 거예요. 저한테 코칭 받으면. 근데 이걸 제 영상 강의 보고 독학으로 하신 분들은 그러면 충격이 덜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프라인을 진짜 꼭 하고 싶은 분들은 한 2회 정도 때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회 정도. 그래서 금액은 너무 많이 할인은, 코칭 비용 할인은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그 문의하기 우리 카톡 플러스 채널 링크랑 요 온라인 이론 강의 링크 걸어 놓을게요. 거기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근데 하반기 때는 경감부랑,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경감부랑 하반기 때는 독학으로 가능하게끔 가급적이면 바꾸고, 경감부는 당연히 1대1 코칭 위주로 합니다. 1대1 코칭.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코칭 시수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코칭 시수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1대1 코칭 금액을 할인 안 해드리고 그냥 원금액대로 하면 돼요. 네, 원금액대로. 보통 한 25만원, 30만원 정도 한다면 1회 때 1회 하는 거라. 그 금액대로 가면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내년부터는 경찰 순경 공채는 제가 1대1 코칭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 강의로 독학할 수 있게끔만 구조를 바꾸고 경감부생만 1대1 코칭을 할까 싶어요. 네,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이제 아직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게 좀 많이 지장이 많이 줘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가급적이면 그 코칭 케어 진로 학습 설계 및 진로 코칭 케어는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 면접 강의 1대1 코칭은 좀 그렇게 전환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면접, 수험생 대상 면접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 고시학원과에 총괄할 때도 그 직전까지 면접 강사나 면접관 교육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이쪽에 오면서 제가 이제 수험생 대상으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좀 시간적으로 너무 한계가 부딪히고 또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래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이 있거든요. 면접 강사 양성 과정에 문의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1대1 코칭하는 방향으로 하고, 경감부는 좀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심화 과정으로 가야 돼서 경감부는 제가 일단 직접 코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해경도 올해까지 제가 1대1 코칭을 해드릴 것 같긴 한데 가급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앞에 그 자가진단표로 체크하는 것도 요 영상 강의 안에 있거든요. 브로그로. 요 온라인 영상 강의 보시면서 독학을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제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최고다라 이런 자만심이 아니라 없어요.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고요. 그 학원 강사분들이. 그래서 그게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무능하거나 그분들이 뭐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꼭 보십시오. 꼭 보시면 제 영상 강의를 보시면은 그 비전문적인 가르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더블 체크를 해서 이제 독학을 하면 영상 강의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구독자들 중에
멤버십 우리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자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1대1 코칭을 못 받았는데 이 온라인 강의만 독학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5% 할인권을 한번 의논해 볼게요. 이쪽에 한번 의논해서 15% 할인권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뭐 멤버십 이제 구독해서 그런 건 안 되고 멤버십 최소 6개월 이상 구독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멤버십 구독을 그 정도 하신 분들은 다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거든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상 강의도 한 80% 전환해서 독학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좀 추천해서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아니, 공유는 하면 안 되지. 경찰할 사람들이. 그건 불법이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 내고 여러분들 명의로 봐요. 왜냐면 제가 그 명단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공유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 확인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랬죠. 작년에 그러다 저한테 걸리는 수험생들 중에 막 죄송하다고 해도 제가 넘어갈 판인데 막 뻔뻔하게 나온 수험생들 여경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엄청 열받았었거든요. 작년에. 이제는 아예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찌질한 거야. 경찰할 사람이. 공유는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상입니다.